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도 어니스트님과 함께 종목의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종목은 모남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그런 거에 일환으로 모나미 문구류 이런 매출 상승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건가요? 테마를 좀 타고 있는데 일봉 흐름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쪽에 여기 오른쪽 위에는 호가창, 그리고 장 전에 지금 8시 57분이에요. 약간 5,500원 위에 이렇게 좀 호가 흐름이 나와 있고 분봉은 이런 흐름이었고, 네,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번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작할 때, 버디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딱 띄어서 갖고 오면서 봐야지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좋겠지, 이거 상승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동시호가에서 갭 띄우려고 하고 있죠. 네네. 4%대 이렇게 해서 여기 분봉에서 괜찮았고 여기서 다시 띄워주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본인이 방향을 단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지 이미 답정너가 됩니다. 네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뇌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자를 기본적으로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는 박자를 좀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잘 아는 게, 이거 실제로 클럽에서 공유했었던 종목이고요. 네. 매매한 건 아니고 공유 해볼 수 있으면 해봐도 됩니다. 이 전에 매매를 한 거고, 며칠 전에. 네, 실제로는 이거 그리고 후속 피드백 설명도 했었는데 6,000원에서 5,000원 요 사이에 박스 흐름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좀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그 당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템포와 박자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여기서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잡을 것이냐,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걸렸을 때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줘야 되는데 지금 동시호가상으로는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기대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의 현상을 봐야 돼요. 거래량이 얼마 정도 솟아주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 뚫어도, 제가 예전에 했었던 말과 비슷한데 뚫어도 문제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이거 뚫고 나면은 일봉 좀 있다가 크게 보시게 되면은 6,000원에서 또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자리, 여기서 보게 되면 시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수급 보게 되면 아직은 부족하죠. 네네. 부족합니다. 이때 힘하고 비교하게 되면 누가 봐도 부족해요. 그럼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보면서 이거 앞에 거 몇 개만 보게 되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수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시가에서 뚫어주면서 다 만든 게 아니라 시가에서 만들어질 때 한 50만 주 조금 안 됐었는데 이거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밑으로 거래량 터져주죠.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조금 더 보면은 계속 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자, 첫 번째 봉 이런 식으로 충분히 봤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돌파에다가 매매를 해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좀 어렵죠. 네. 네, 이미 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많이 나오는데, 시가 형성할 때 50만 주로 이쪽 전일 분봉상의 고점을 걸어줬는데 요 부분에서 나와주는데, 이 수급이 형성된 게 거의 다 빼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조금 더 볼까 지켜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맞고 떨어지는구나. 네, 그쵸. 뚫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대로 치고 가면서 뚫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떨어지는 그림이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보다는 이 자리 5,600원 요 부분의 자리 5,600원, 5,700원, 5,800원 또는 6,000원 아래, 일봉상 6,000원 저항대 아래 요 부분이 생각보다 타이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저 좁은 구간에서 무언가 매매한다? 여기서 설령 5,600원 다시 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약간 스캘핑적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는 거는
뭐 나쁜 의미에서 하셔도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건 그 현상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세 번째 본까지 나오고 났을 때 현상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더 스무스하게 일봉상에서 큰 박스로 6,000원, 5,000원 큰 박스로 조금만 받아주는 매매 하게 되면요 오히려 쉽다의 느낌. 되게 빠른 종목을 빠르게 매매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 큰 틀에서 딱 각만 잡아놓게 되면은 어렵지 않거든요. 6,000원, 5,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5,500원부터 조금 천천히 밑으로 받아준다 개념으로만 가게 되면은 좀 쉬워질 수 있는 매매로 가거든요. 빠르게 넘기고 계신데 네. 뭐 이럴 때 샀어야 된다, 샀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성향이나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천천히 받으라는 거죠. 받을 거면. 그리고 어디서부터 받았어야 돼? 나는 5,500원부터 시작할 거야. 5,400원부터 시작할 거야. 뭐 크게 의미 없어요.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5,500원부터 받는 거고, 좀 더 가격적 이점 살릴 사람은 5,400원, 5,300원부터 받는 거고, 아니면 완전 타이트하게 뭐 3분짜리나 이런 거 노리는 사람은 5,200원부터 하는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 밑에 여기서 받으면 좋죠. 5,100원, 5,200원에서.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파동 안에서 리밸런싱 하면서 어차피 평단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처음에 무리해서 몰빵하거나 큰 비중으로 훅 걸어가지고 매매하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받아주게 되면은 평단가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5,500원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권이에요. 그렇죠.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약수익 실현할 수도 있을 거고, 비중이 좀 많았다 하게 되면 비중을 재조정하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다 가능은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5,000원 뭐 여기까지 이렇게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하면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봉상에서 여기인데 뭐 이렇게 쭉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냐. 네. 여기 그런 거 하기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고수 맞아?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이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에서 주가 파동이 움직일 거다, 이거를 보는 눈은 필요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종종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라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약간은 밑도 끝도 없어요. 전쟁 나면 어떡해? 네네. 근데 주식한다.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만약에 너무 극단적인 예외를 전제로 깔고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 역시 답 적는데 주식을 안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전쟁 났을 때 이미 거의 전쟁이 준하는 상황, 요런 상황에서만 주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네. 뭐하러 공부해? 그럴 거면 공부 안 하시는 게 맞죠? 네. 파동이라는 거는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5,000원?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 무너지게 되면은 보통 또 다른 악재나 또 다른 수급 변화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커버 쳐나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그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를 미리 뭐랄까 단정하고 예측하는 매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측하는 매매보다는 대응하는 매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미래 현상에 대해서 올라갈 거를 예측하지 않듯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나왔으니까. 게다가 분봉 흐름은 조금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갭도 띄워주고 강하게 출발한 건 맞잖아요. 네. 네, 이 현상 자체가 갭 뜨고서 하락했으니까 이거 안 좋은 흐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일봉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쁠 거 없고, 이미 이거 오늘 시장 대비 3%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나 죽었어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아직 살아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라서 제가 봐도 전혀 나쁘게는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되게 되면 여기 5,600원 부근에 걸리는 두 가지 흐름이 딱 그런 거예요. 이쪽이 좀 강하게 저항대가 6,000원대에서 오는 저항대 바람이 여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이 정도가 나와주게 되면은 그 다음 여기를 건너갈 때 이 수급 100만 주, 150만 주, 요 정도 수급 이상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다음에 지나갈 때. 근데 그 정도 힘이 필요해도 6,000원까지
다시 가려면은 꽤 많이 필요할 거고 일봉에서도 많이 올라야 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하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유추가 됩니다. 원희님이 방금 설명했던 뭐 6,000원대 저항대 바람이라고 했던 거는 한 며칠 전에 저희가 업로드했던 지지선과 저항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을 보시면 잘 네. 얘기가 돼 있으니까 뭐 그 영상 같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을 파악을 했으면은 받아주고 팔 거 팔고 하다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스무스하게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가장 스무스하게 쉽게 매매를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전히 동일해요. 이거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5,500원부터 밑으로 5,000원까지 쭉 스무스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5,000원까지 가면 나 너무 부담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5,000원까지 다 채워졌을 때 최종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그 말은 좀 넓게 퍼뜨리면서 적게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 조합을 짜는 거는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자신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 빽빽하게 모든 호가별로 막 5% 10%씩 다 하게 되면 이미 과비중이죠. 근데 듬성듬성하게 2% 3% 이렇게 걸게 되면은 적게 채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원희님이라면 5,000원까지 봤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채우고 중간에 덜어내고 다시 채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걸어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다 걸어놔도 크게 상관은 없다로 보여지긴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 파동 이용해서 스캘핑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못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렵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급상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스캘핑을 이용할 때 개인적으로는 지지 저항이 조금 명확한 데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지점? 네, 그런 데서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 그대로 지지의 아랫바람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저항의 윗바람도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6,000원하고도 멀고 밑에 5,000원하고도 멀어요. 어중뛴 자리라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이런 데선 보통 누구 힘이 더 쓸까 그냥 느낄 뿐이지,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스캘핑을 한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요런 자리에서 이제 횡보를 하더라도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상황으로 의미 없게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고, 네. 뭐 이게 언인이 말했던 뭐 저항이나 지지 라인 부근에서 움직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네. 예측이 가능한 박스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지금 말 그대로 아래로 오든 위로 가든 어디로 변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근데 네. 죄송합니다. 끊어져. 여기가 그러면은 그 부근이지 않아? 왜 굳이 여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럼 위로 갈 수 있고 여기도 아래로 갈 수 있잖아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데가 그런 거는 맞죠.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냥 저희 예전 영상으로 퉁칠까요? 지지저항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보시라고. 네. 지지 저항의 강도나 이런 조금 각각의 자리마다 조금씩 질적인 요소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 영상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관련 영상을 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면서 오늘 거를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지 저항이 맞물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중뛴 자리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하지만 수급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의 선택은 비중 적게 보유.
네, 이 정도. 여기서 비중이 많으면은 하락 대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비중 적게 보유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뭐 커다란 움직임 없이 비슷하게 갑니다. 여기서 그냥 팁 하나 드리게 되면은 이때 비중 많이 찼다. 그러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손을 기본적으로 못 묶는 사람. 다 같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의미 없이 비중 확대되는 건 별로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네, 더 떨어지든 오르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러고 나서는 위쪽으로 갔습니다. 흐름은. 이게 나올 것 같았으니까 앞에서 잡아놨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게 다시 한번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수급이 다시 붙어준 것 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를 먼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물는다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정도는 앞선 흐름에서 충분히 나와줬고, 의미 없는 구간에서 이렇게 어쨌든 행보를 하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었으니 뭐 좀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중앙에서 본진이 아니라 중앙에서 밑에서 지지의 바람과 위에서 저항의 바람이 중간 부근에서 계속 완력 싸움을 했잖아요. 힘싸움을. 네. 그럼 이게 계속 팽팽하게만 갈 수 있을까? 아니죠. 어느 한쪽이 조금 더 강하겠죠. 중앙에서만 계속 놀 수는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밑으로 갔어도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다만 위쪽으로 먼저 간 거고, 그럼 이때 위로 갔으니까 이겼어. 여기서 불타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박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매도예요. 그런데 지금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요쪽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략 매도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차분하게 매도해도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5,600원 끼고서 여기서 위로 조금 얼마 더 가고 못 가고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수급 힘이 아직까지는 전의 힘보다 약해요.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2,300만 주 이렇게 좀 눈에 띈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 거래량으로 멈춘다면. 네. 그 다음에 뭐 아마 머릿속에 그런 거 생각했겠죠. 이대로 날아가면 어떻게 아까워서 잘 모아둔 거 커트해도요. 그 정도 날아갈 거래량 나오잖아요. 그럼 6,000원도 돌파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다시 해도 돼요. 여기서는 충분히. 아니면은 전략 매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매도할 거 매도하고 그 다음 지켜봐도 된다. 매도를 그러니까 스킵하지 말아라. 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모았을 때 아까 상황에 따라서 모이는 비중까지 고려를 하면요. 여기서 일부 팔잖아요. 더 지켜볼 만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네. 여기서 네. 만약에 일부 매도를 하고 물량 보유를 하고 있으면 네. 그럼 또 여기서부터 꼬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막 또 급하게 받는 거죠. 또 왠지 갈 것 같고 또 네.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차곡차곡 받다 보면은 막 물량이 채워지는 거죠. 그쵸. 예전에 좀 그런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다 팔았어야 되나 뭐 막 이런 후회를 하게 되고 그냥 일부 물량 덜어냈으면 완전 계속 기다려야 되나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쩔까요?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급한 거죠. 여전히 그거는 급한 거다. 네. 급한 거다. 팔고 나서 물량이 줄어서 유리해졌는데 그 유리하니까 약간 좀 도박을 또 막 하는 거고 여기서 뭐 특별하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슈팅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직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래서 조금 확실한 흐름이 더 필요했어요. 이게 네. 뭐 당연히 이게 긍정적인 흐름인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돌파나 무언가를 단정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넘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게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이거는 바로 지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서 좀 더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지금 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원래 있었던 대로 갔는데 이 정도겠죠. 이때 다 판 사람들은 다시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고, 일부만 판 사람들은 일부 판 것만 다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준은 지키면서 요 정도 박자 템포 느낌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질문도 은근히 하시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쭉 올랐다 쭉 빠진 건가요? 뭐 무슨 뭐 동호회가 들어왔다 나갔나요? 막 이런 왜 그런가에 대한 거를 이제 궁금해하세요. 세력이 간을 본 것인지. 의도 파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는 저도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쉽지는 않다라는 점, 특정 세력의 의도, 행위의 이유,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파악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중요한 건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하지 않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의도보다 중요한 건 현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매매를 하기 위함이니까. 현상만 알면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인들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네. 그냥 뭐 약간 뭐 재미삼아 시나리오 써보고 상상하는 거 정도이지,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상황을 가지고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그럼 그거 자체가 이제 욕심이고 무리수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상 보다 보면은 저도 가끔 조금 명확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보통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거나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저도 다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전 스터디 케이스를 올리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매매 올려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더 배울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이거 보고 지난 거 보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물론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험치를 같이 맞춰가면서 경험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 경험을 하면서 매매를 같이 하는 게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오늘처럼 이런 것들을 원인님과 직접 함께 묻고 답하면서 본인의 실력 향상에 밑바탕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영상 설명란을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하시고 공지를 보시면은 투자클럽 가입 안내가 되어 있고요. 클럽에 가입하시면은 어니님의 스타일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면서 매매 실력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좋은 자료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해서 구독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